1번 잉어 리딩 시작할게요. 네, 1번 분들, 오늘은 재회운과 연락운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와 기다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전부 다 짚어드리면서 언제까지 기다리면 좋을지, 그 이후엔 기다려야 소용없는 이유들을 알려드리는 그런 리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이분들의 여러분에게 미련이 남아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 볼 텐데요. 지금 첫 장에 러버스 카드가 나와 있어요.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는 분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은 아주 깊고 열정적인 만남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짧은 만남이었다고 해도 임팩트가 아주 컸을 만남이었겠다 보여지거든요. 자, 그래서 쉽게 미련을 떨쳐버릴 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보다 상대방의 마음이 더 컸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 상대방이 먼저 헤어지자고 했으면서도 여러분을 마음에 두고 이별을 했다라는 얘긴데, 아마도 이별 당시에 이분들도 마음을 정리하는 데까지 마음을 많이 졸이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지금 마음에서는 바람을 폈어도 이유가 있어요. 네가 날 이렇게 했잖아 라거나, 다른 사람 만나봐도 너만한 사람이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을 정도로 여러분에게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그럼 이제 이분들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바로 옆에 보시면 데빌, 악마 카드와 여기 쇠고랑 카드가 이렇게 함께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좋아하는 마음과 악마의 마음, 이분들의 마음 속에는 여러분이 애증의 감정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아요. 막 보고 싶다가도 막 괘씸하다거나 너무 밉다거나, 막 이건 아니다 싶다가도 끝내야 하는 게 맞다 하거나, 오락가락 중이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두 분 중엔 헤어졌다 붙었다를 반복하셨던 분들, 또는 똑같은 이유로 자주 다퉜다거나 트러블이 좀 있으셨던 분들, 그래서 감정 소모가 좀 심했던 분들, 그러니까 좋아는 하는데 자꾸 안 맞는 부분, 아무리 고쳐달라고 해도 고쳐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는 더 이상 가망이 없겠다 싶어 보이니까 헤어지자고 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니까 그 흔한 말 있잖아요. 어차피 또 만나봤자 똑같은 이유로 헤어질 텐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너는 절대 안 변할 거야, 이런 마음에 연락을 좀 해오지 않는 분들이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여기 진실된 사랑이라는 카드도 나와 있어서, 자, 이분들은 여러분과 정말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어디서부터 잘못이 된 건지 몰라도 이런 마음이 자꾸 식어가는 것 자체가 이분들한테도 고통이고 아픔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기분이 자꾸만 들다 보니까, 자, 이렇게까지 감정 소모를 하느니 차라리 그냥 헤어지고 안 보는 편이 좋겠다, 잠깐 힘든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닐까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마 아직까지는 그래도 술 마시거나 갑자기 기분이 막 센치해지거나, 옛날에 여러분과 함께 듣던 음악을 들었다거나, 또는 여러분과 함께 찍었던 사진을 보거나 했을 때 그냥 얼굴이라도 한번 볼까,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면서 스스로를 좀 컨트롤을 해버리고 마는, 이 정도면 정말 큰 결심을 한 거거든요. 그냥 한번 겁주려고 끝낸 거라면 이렇게까지 자기 감정을 억누르면서까지 힘들어해가면서 이별을 극복하고 있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졌을 때 딴 사람 만나면 어쩌지 하는데 이렇게까지 겁주려고 헤어지잔 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고, 일단 여기서 그래도 여러분이 이분들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정말 이분들의 마음이 진심이셨고 아직은 그리워하고 있지만, 지금은 추억보다는 안 좋았던 감정이 더 커서 꼼짝도 안 하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여러분이 생각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이유 중에는 정말 미운정 고운정 다 든 것도 사실이고, 특히 이 몸정이 아주 커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거든요. 뭔가 내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은 듯한,
그 뭔가 좀 옷이 오래됐어도 뭐 못 버리고 자꾸 손이 가는 옷 있잖아요. 막 해지고 이상한데도 그것만 입으면 몸이 너무 편한 느낌? 그런 옷이 있듯이 여러분이 딱 이분들의 그런 존재예요. 막 오래돼서 떨리지는 않지만 없으면 뭔가 불안하고 어디다 뒀는지 막 찾게 되는. 네, 그래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언제까지 이분들을 기다리면 좋을지, 그 이후로는 기다려봐야 소용이 없는 이유와 또 제외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좀 많이 깁니다. 여기 펜타클 6번 카드가 나와 있어서 긴 연애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으로부터 6개월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돌아와요. 그리고 짧게 갑자기 급발진을 해서 연락을 한번 해올 수 있는 시기는 6주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성격이 너무 급하다. 그래서 내가 연락을 먼저 해보고 싶다 해도 6주까지는 좀 기다리셨다 연락을 하셔야 반응이 좀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돌아왔을 때의 모습을 보면 여기 이 카드에서 한 여성이 두 사람한테 동전을 내어주는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전에 6개월 전, 6주 전에 연락을 하고 그 전에 재회를 해봤자 가불관계가 너무 확연해서 결국에는 이럴 거면 뭐하러 돌아왔어? 이 소리가 확 나옵니다. 이분들은 또 돌아왔더니 넌 아직도 안 변했구나. 돌아왔으면 된 거 아니야? 뭘 더 바래? 이런 말들이 오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 두 분은 재회를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근본적인 문제나 마인드 자체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 정말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독하게 마음을 먹으시고 나도 달라지겠다는 마음으로 기다리셔야 돼요. 그냥 막 손 놓고 이 사람 카톡이나 들여다보면서 오매불망 언제쯤 연락이 올까 이것만 기다려서는 재회를 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상대방도 여러분이 좀 달라졌기를 원해서 이별을 말했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내가 변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재회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다음 연애를 위해서라도 좀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된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가장 바뀌길 바라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또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컵 3번 카드가 나왔는데 이건 둘 중 하나예요. 이성 문제나 친구들과의 약속 문제 또는 연락 문제 이런 걸로 다툼이 좀 많았다면 이 부분에서 좀 바뀌시길 바라는 부분과 반대로 너무 구속이 심하셨다면 또 친구도 못 만나게 하고 나만 보자, 나하고만 놀자,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하냐 이런 문제였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인드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상대방이 가장 힘들었던 게 있었다라고 해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일 수도 있어요. 이분들이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이게 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이 정도면 서로 좋아는 하는데 신뢰감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던 게 아닐까.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애정이 있어야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연락을 하든지 말든지 바람을 피든지 남자를 만나든지 여자를 만나든지 신경도 안 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맞춰줄 자신이 없다면 저는 차라리 시작도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또 싸웁니다. 그래서 서로를 좀 믿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신뢰를 쌓아서 두 사람의 내실을 좀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럼 이제 이 6개월 기간, 이 이후로는 기다려도 소용없는 이유, 돌아와도 소용없으니 포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리딩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이 두 카드예요. 컵 4번과 소드 4번. 자, 둘 중 한 분이나 아니면 두 분 다 이때는 마음이 많이 사그러지십니다. 6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둘 중 누가 먼저 다가와도 한쪽이 시큰둥하실 거예요. 자, 그러니 마음이 남은 쪽이 을이 되면서 만남을 가지더라도 혼자서 막 죽어라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다신 만나는 건 아닌 것 같고 나한테 마음이 남아있다고 해서 만나는 보는데 만나도 그렇게 좋은 감정은 안 들고
그냥 좋았던 기억만 가지고 끝냈으면 오히려 어땠을까? 굳이 만나서 이렇게 마침표를 찍을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감정이 들 수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실지 상대방이 그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의 마음이었든 이 만남은 끝이 안 좋은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 마음이 식은 쪽에서는 계속해서 또 짜증도 자주 부리고 갑질을 너무 해요. 자, 그러니 마음 남은 쪽만 이제 심장이 만신창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정말 연락을 한 번도 안 하고 기다렸어요. 그 전까지 상대방이 연락을 안 해온다는 가정하에서 그땐 여러분이 먼저 그냥 차라리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6주 차에도 여러분이 저는 그냥 기명기고 아님 말래요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6주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딱 6주 되는 날 연락을 해보세요. 거절당할 마음, 각오를 갖고 딱 한 번만 연락을 해보시면 아마 어느 정도 여러분도 이 사람을 내가 6개월 동안 기다릴지 말지 기준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하거든요. 지금 여기 적극적으로 라는 카드도 나와서 먼저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요. 그래요. 지금 당장은 이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해도 헤어진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가가도 또 연락을 해본다고 해도 다 소용이 없을 거예요. 또 설사 재회를 한다고 해도 또 헤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나온 걸 보면 꼭 6개월이 아니더라도 그만큼 좀 떨어져서 서로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란 게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2번 도마뱀 리딩 시작할게요. 네, 이번 리딩은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기다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실 텐데 여러분이 특정 기간 동안 기다려야 될 이유 그리고 그 특정 기간 이후로는 기다리지 말아야 될 이유를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리딩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상대방을 기다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선 두 분은 일단 연애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정이 어느 정도 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첫눈에 서로 반했다거나 일단 느낌이 서로 너무 좋았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밀당 없이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셨고 우린 운명이야. 이런 감정도 크셨을 것 같은 두 사람이 어떤 유대관계를 잘 쌓으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상대방이 아마 여러분에게 엄청 잘해주지 않으셨을까 싶은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표현도 굉장히 잘해주고 또 아껴주고 이뻐해준 그런 모습이 큰데 그래서 현재에도 속마음에서는 여러분에게 남아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식고 그러진 않으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기 완전 5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 두 분이 너무 오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불만이 하나하나 쌓여갔는데 그게 해소가 안 되면서 이별을 좀 하신 듯 하거든요. 이분들이 또 궁금한 것도 많았고 의욕도 많았는데 상대방이 그걸 풀어나갈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자신이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쪼잔한 것 같고 쿨해 보이고 싶은데 또 이런 걸로 의심하는 나 자신이 좀 못마땅하고 자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풀지도 못하고 그냥 혼자서 끙끙거리다 끝난 경우가 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이 정도면 한 번쯤 대화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이분들도 그렇게 대놓고 물어볼 자신이 없었던 게 아닐까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누굴 만나? 어떤 친구들 만나는 거야? 라든지 일은 언제 끝났어? 끝났는데 왜 연락을 안 해줘? 이런 사소한 것들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의혹이 안 풀리니까 도저히 지금 먼저 연락을 하기도 또 다시 만나자니 그동안 소갈이 한 게 너무 힘들고 이런 부분이 크신 듯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가족의 관계를 관여한다는 의미의 카드도 나와 있어서
두 사람 사이의 문제보다는 어떤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오해들과 다툼이 쌓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여러분이 언제까지 이분들을 기다려도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여기 소드 5번 카드가 나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5개월까지, 그리고 빠르면 5주까지입니다. 내가 정말 못 참겠다. 내 선에서 해결을 봐야겠다. 연락을 먼저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아무 연락,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카톡이나 SNS 이런 거 하나도 건들지 마시고 5주 뒤쯤에 연락을 먼저 해보시면 어떤 결단이 또 내려질 듯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저는 먼저 연락할 자신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늦어도 5개월까지는 진짜 내가 이 사람 없이 못 살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재회를 하던 어떤 좋은 결과를 좀 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는 타협이라는 카드가 떴기 때문에 다시 재회를 한다고 쳐도 그냥 만나지는 게 아니라 두 분 사이에 어떤 타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남겨진 의혹을 풀어준다거나 다시는 그런 의심갈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거나, 그런데 행동을 다시 안 한다기보단 그때의 행동에 대한 해명이 더 먼저이지 않을까 하거든요. 어쩌면 그 부분은 잘 해결이 된다면 의외로 쉽게 재회가 또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분들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리고 반대로 상대방이 의혹을 품게끔 했던 분들이라면 상대방이 그 의혹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풀어준다면 여러분도 마음이 사르르 녹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분들이 돌아오기 전에 먼저 두 사람이 재회를 억지로 해봤자 이 소드 5번은 배신과 변화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둘 중에 한 분은 다른 이성한테 눈이 간다거나 전과 같은 마음이 안 들어서 다시 또 헤어지자는 말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이 연락을 해서 만나시려면 이런 위험 부담은 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나마 5개월까지, 그리고 빠르면 5주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이분들이 스스로 타협을 하고자 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대화를 먼저 하려고 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긴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억지로 내가 잘할게, 내가 바뀔게 이렇게 하셔도 상대방이 마음을 열지 않는 이상은 조금만 여러분이 실수를 하셔도, 그리고 또 조금만 여러분이 또 의심 가는 행동만 해도 막 시비를 걸고 불만을 토로하고 이럴 거면 그냥 헤어져, 이런 협박 아닌 협박만 하신다거나 이럴 바에는 재회를 안 하니만 못하고 여러분 스스로한테 상처만 남겨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찬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찾아와야, 또 연락을 해서 재회를 먼저 하자고 해야 제대로 된 재회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차인 사람이 백날 다시 연락하고 만나자고 해봐야 마음 변한 사람이 꿈쩍이나 하겠냐고요. 그리고 꿈쩍해봤자 그것도 잠시거든요. 또 뭔가 불만이 생기면 떠나버릴 거고, 참 사랑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여기 미션의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분들을 기다리는데 그냥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라는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정말 어렵겠지만 이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보여주지 마라. 그리고 편하게 내 삶을 살다 보면 분명 연락이 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하셔야 되거든요. 쓸데없이 카톡이나 SNS에 여러분의 감정 상태를 상대방한테 보여줄 필요도 없으시고요. 차라리 보여주신다면 나 괜찮다, 잘 산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라는 건데, 그게 진짜 잘 사는 게 아니면 티가 팍팍 납니다. 귀신같이 알아요, 상대방 분들이. 그러니까 진짜로 잘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운명적인 사람이라고 느꼈던 사람입니다. 이분들도 사람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운명 같은 인연 만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만나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들, 그리고 자신과 안 맞는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떠난 사람인데, 결국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막말로 여러분 같은 임팩트 있는 사람을 일정 기간 못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과의 과거가 서서히 미화되면서 좋은 것만 떠오르다가 결국에는 후폭풍이 와서 연락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무기가 그거예요. 운명 같은 거. 그게 뭐 외모였다면 뭐 외모에 더 신경을 쓰시면 되고, 능력이나 커리어였다면 그걸 또 키워나가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그때 아무리 여러분이 미웠다 한들 그래 다른 사람도 별반 차이 없네. 그럼 차라리 내 운명 같았던 사람이 좋다란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 5개월 뒤로는 기다려봐야 소용도 없고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는 이유와 더 기다렸다가 만났을 때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가장 눈에 띄는 카드들이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 100기 카드 나왔고요. 그래서 둘 중 한 분은 무조건 100기를 듭니다. 마음이 완전 떠요. 그게 상대방이라면 그냥 여러분만 헛물 켜시는 거예요. 5개월 동안. 여기 바로 기다렸을 때 부작용을 볼까요? 열정 카드, 그리고 그 밑에 인물 카드가 나와요. 여러분의 부작용, 새로운 이성을 놓쳐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들의 심장이 이렇게 막 뛰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존재감을 알아줄 누군가를 놓쳐버린다. 굉장히 아까운 거잖아요. 요즘 사람 만나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 말은 즉슨 좋은 사람이 주변에서 여러분을 맴돌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분들한테 등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분들도 그냥 가버리겠죠. 보통 인연운이 그래요. 내 마음에 다른 누군가가 있으면 절대 좋은 사람 못 만나거든요. 좋은 사람은 흘려보내고 이상한 사람만 들어와서 자꾸 여러분한테 상처만 주게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소드 5번 카드가, 배신자 카드가 여기서도 나오고 또 나옵니다. 이 정도면 헤어졌을 때 뭐 상대방이 이성 문제, 바람을 펴서 헤어진 분들도 계실 정도인데, 일단 5개월 후엔 두 분 중에 한 분이 딴 눈을 판다는 거예요. 결국 5개월 뒤에는 재회를 한다고 쳐도 흐지부지하게 만나다가 환승을 또 해버릴 경우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재회를 한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정말 다른 이성이 없었는지 확실히 끝냈는지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정보를 수집하라는 카드가 나와서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곧이곧대로 믿고 만나기에는 이분들의 삶에 변화가 찾아왔었기 때문에 좀 많이 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일정 기간 이후로는 각자의 삶에서 다른 사람과의 인연을 만날 그런 운명이거든요. 그래서 5개월 이후로는 이분들을 기다려봐야 소용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거고요. 어쩌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또 막상 닥치지 않으면 영원히 안 끝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언젠가 한 번은 또 만날 것 같은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사람이 자꾸 미련을 두는 건데, 일단 저는 5주 안에 연락이 상대방한테 안 온다, 반응이 없다 이러면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해보시고 그때도 마음이 안 변했다 상대방이, 그럼 그냥 다른 분들 만나시는 걸 추천할게요. 왜냐? 여러분에게 열정적으로 다가온 이 완즈 퀸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5개월이면 여러분 반년입니다. 나 싫다고 떠난 사람 때문에 반년을 혼자 아파하실 거예요. 그 정도면 그냥 남이에요. 반년 뒤에 온다면 그때 뭐 또다시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만나시면 되거든요. 제가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여성분들 한 번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별하고 나서 내가 정말 큰맘 먹고 막 살도 빼고 외모도 관리하고 내 커리어를 열심히 쌓아가고 내 삶에 충실했을 때 누군가 다가와요. 다시 사랑에 빠지죠. 그럼 그때 절절했던 이 사람 아니면 안 됐던 이 전년인 생각이 나던가요? 안 나잖아요. 정말 새로 만난 사람이 나를 더 힘들게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사랑은 사랑으로 치유해야 된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헤어졌다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잊어내려고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만큼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요. 우리 이모분들 기다리실지 말지는 여러분 뜻에 달려 있어요.
어떤 선택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선택일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셨길 바라면서요. 이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3번 보브캣 리딩 시작할게요. 네, 이번 리딩은 여러분이 그 사람을 기다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일정 기간까지는 기다려야 할 이유, 그리고 그 일정 기간 이후로는 기다려봤자 소용없는 이유에 대해서 리딩을 해드릴 테니까요. 이번 리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참고용 리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이분들이 현재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보는데 좀 반반이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펜타클 2번 카드가 나온 것으로 봤을 때 연애를 오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별을 해서 좋은 건지 후련한 건지 아니면 마음이 헛헛한 건지 슬픈 건지 스스로도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연애 기간이 짧은 분들이라고 해도 내가 돌아가야 맞는 건지 이대로 끝내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모습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래도 마음이 좀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지금 햇살이 비춰지는 카드가 나와 있어서 뭔가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를 이어가는데 아예 가망이 없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도 지금 이분들이 돌아오지 않고 연락 없는 이유를 좀 보자면, 자, 이건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딱 여러분이 그렇다라고 할 수도 없지만 일단은 이분들이 워낙에 뭐 좀 바쁜 분들이라서, 그리고 또 오지랖이 넓어서 여기저기 온갖 낄 때 안 낄 때 다 끼는 성격이라 여러분한테 좀 소홀해지면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서 서운해 하셨고 그걸 이해해주지 못하는 여러분이 싫어서 헤어졌을 가능성도 높고요. 반대로 여러분이 이런 분들이라면 이게 연애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건지 모르겠어서 이럴 바에는 끝내는 게 낫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끝을 냈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 성향적으로나 사생활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다 보니까 다시 만난다고 해도 달라질 게 크게 없는데 마음만 있다고 해서 다시 재회를 해봐야 무슨 소용일까 이런 생각이 크시거든요. 이 정도면 두 분은 연락 문제 그리고 데이트 부족 그리고 대화 단절 이런 게 한꺼번에 찾아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연애를 길게 안 하신 분들은 아니 처음에는 안 그러더니 갑자기 얘가 왜 이래? 뭐 마음이 식은 건가? 그런 불안감도 둘 중 한 분은 크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한쪽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셨을 거고요. 그냥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서 뭐 내 삶과 사랑 이렇게 함께 한 것뿐이고 단지 처음보다는 그 비중이 내 삶에 더 치우쳤던 것뿐인데 한쪽은 어쩔 수 없죠. 서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를 보고 왜 이때까지는 기다려야 하는지 기다려도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컵 에이스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기간이 짧거든요. 제외해서 이렇게 단기간이 나오면 뭐 아니면 도예요. 일단 카드들을 보시면 지금부터 1개월까지는 자, 이분들의 마음에 여러분에게 먼저 연락을 해볼까 하는 마음이 크게 있다고 해요. 자, 여기서도 가까운 미래라는 카드도 나와 있고 옆에는 플러팅 카드도 나와 있어서 넌지시 다시 연락을 해볼까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1개월이라는 카드도 컵 에이스 카드이기 때문에 연애 기간이 기셨던 분들은 다시금 회복을 시키고자 하는 마음, 다시 떨려서 놓치면은 후회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연락이 오시게 돼요. 그러니까 연애 기간이 짧으셨던 분들은 그 떨렸던 마음, 처음 만났을 때 기억 또는 스킨십에 대한 기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어떤 뭐 손길과 숨결 이런 게 그립기도 한 모습인데
후자의 경우는 근데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물론 마음이 남아서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저는 다 필요 없고 제만 하면 돼요 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들이 나의 스킨십이 그리워서 연락이 온다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예전처럼 애틋함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걸 기다리셔야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일단은 만남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떨리는 감정이 남아있어서 연락을 해보시는 거라서 정말 저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빠른 시일 정말 이 정도면 일주일 안에도 급발진으로 연락을 해오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제외를 하는 데 있어 여러분에게 필요한 부분에서는 펜타클 에이스 카드가 나와요. 기회는 딱 한 번뿐일 수가 있다. 그리고 타이밍이 문제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번 튕겨봐야지 이거 안 돼요. 여러분의 감정이 동요됐다라는 걸 티내지 않는 선에서 혹시라도 지금 상대방 분들이 연락해서 볼 수 있어? 하시면 그냥 보면 됩니다. 대신에 아주 태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점. 예를 들면 지금 그래 보자. 나 지금 어딘데 이 근처로 와. 거기서 보자. 아니면 이번 주 주말에 볼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약속 있었는데 몇 시쯤이면 시간 될 것 같아. 그때도 돼? 이렇게 뭔가 기다렸다 이놈아 이때다 이런 모습으로 뭔가 이런 조급함 그리고 이 사람의 연락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동요됐다라는 걸 티내시면 안 돼요. 그게 힘들 것 같으면 지금부터라도 좀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 이분들도 급발진으로 연락을 한 거고 크게 엄청 고민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다렸다는 듯이 연락을 받게 되면 지금이 아니더라도 될 것 같은데? 이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내일 아침 가서 바뀌면 오늘 뭔가 이 약속이 더 중요한데 얘한테는 다음에 보자고 할까? 이러면서 또 딜레이 된다라는 거죠. 진짜 어렵죠. 자, 그렇다면 이제 1개월 이후에는 기다릴 필요가 없고 또 기다렸을 때 오는 부작용은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카드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이런 리딩을 좀 해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팩트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나는 마음 아픈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나가셔도 뭐라고 할 건 못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해드릴 건 해드려야 되니까 우선 지금 여기 악마 카드 그리고 컵 5번 카드 상실감 카드 또 가면 카드까지 그리고 또 철조망 카드까지 나와 있어요. 정말 정리를 좀 해드리면 1개월 후면 이분들과 여러분 사이에는 벽이 생깁니다. 마음의 벽이 될 수도 있고 현실적인 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의 벽은 그 불신이란 게 생기는 것 같거든요. 일단 둘 중 한 분은 마음이 변했음에도 이렇게 쉽게 가면을 쓰고 말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만남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거기다 이 악마 카드는 연애운에서 성적인 부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아까도 컵 에이스 카드가 나왔었잖아요. 그땐 제가 약간 스킨십의 의도로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는 그래도 컵 에이스예요. 설렘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욕정입니다. 오로지 스킨십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참 이 사람과 속궁합은 내가 잘 맞았었는데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이유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 왜 모르겠냐고요. 여러분이나 상대방도 금방 알아채요. 이것 때문에 연락을 한 건지 만 건지. 왜냐면 자, 뒤에 보시면 펜타클 5번 카드 그리고 펜타클 4번 카드가 연속으로 나와 있어서 이건 소유욕이거든요. 지 욕구만 챙기고 그 뒤에 감정이 없어요. 자, 이 펜타클 5번 일명 거지 카드인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루 같이 있었다? 그러면 다음엔 또 뭐 어디 좋은 데 가고 뭐 밥이라도 먹여 보낸다거나 차라도 한잔 하거나 아니면 침대 위에서라도 대화라도 나누고 서로의 뭔가 온기를 좀 느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끝인 거예요. 이상하게 그리고 만나고 헤어지면 찝찝함만 남을 거예요.
자, 그러니 결국 상실감만 느끼게 되고 얼마 안 돼 또 상처받고 끝이 나버리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너럴이기 때문에 무조건 상대방만 그렇다고는 볼 수 없어요. 여러분도 막상 재회를 하고 나니까 또 기다렸다가 만나보니까 예전 같지 않은 거거든요. 이분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으니까 몸에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니 어떻게 된다? 느낌을 못 받게 되고 전 같지 않으니까 아, 내가 마음이 떴구나 하고 이번엔 먼저 여러분이 이별을 말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차라리 후자라면 다행이지만 이게 상대방과 입장이 바뀌게 되면 정말 이러한 수치심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못 잊어서 만났는데 결국에는 끝이 이렇다? 그리고 여기 대놓고 지금 노라는 카드가 나와 있잖아요. 자, 이 카드 덱에서는 이 노라는 카드가 두 장이 있어요. 그냥 노라고 써져 있는 카드와 이렇게 느낌표가 써 있는 노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노는 그냥 완전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차라리 시작도 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라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개월 후가 되면 처음에 설렜던 순간 그리고 좋아했던 그런 마음들이 퇴색되면서 이렇게 본능만 남아있게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조금 씁쓸하긴 한데 우리 3번 분들 중에 정말 이분들과 그래도 저는 재회를 너무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차라리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연락을 해보세요. 딱 일주일만 기다리셨다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카톡에 변화도 주지 마시고 인스타 이런 데도 아무것도 흔적을 남기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물을게. 우리 끝난 거지? 한 번만 딱 간단하게 물어보세요. 다른 말 다 필요 없어요. 뭐 잘 지냈어?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럼 답이 나올 거예요. 헤어진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힘들어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울면서 매달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기다리면서 아파하다 나중돼서 만나가지고 이런 경험을 하느니 그냥 일찍 철저하게 거절을 당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여러분의 진심을 내비쳤는데도 아니다 한다면 굳이 만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을 버리고 한 달 만에 이렇게 마음이 바뀐 사람을 내가 싫어서 떠난 사람을 굳이 여러분들이 기다려가면서 힘들어할 필요가 있을까 싶거든요. 그러니 차단당할 각오를 하시고 정말 제가 이런 말 잘 안 해드리는데 낌새가 약간 이런 뉘앙스가 풍겼었던 사람인데도 내가 못 있겠다 하시는 분들만 연락을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은 거절을 당하셔서 그냥 눈물이 나셔야 돼요. 그래야 잊고 새 출발을 하실 것 같아요. 나를 아껴주고 나 없으면 안 되는 사람과 만나셔서 이쁜 사랑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리딩이었어서 상처받으셨을 분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안에 지저분해지고 바래진 이 헌집을 좀 부셔내시고 새 집, 새 방을 만드셔서 그 집에 인테리어도 새로 싹 하시고 이쁜 나의 새 집에 좋은 사람만 초대를 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들게 새 집을 마련했는데 그 집에 깡패나 도둑, 전과자 이런 사람을 초대할 수는 없잖아요. 자, 힘드시겠지만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 좋은 분 꼭 찾아오실 겁니다. 힘내시고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4번 토끼 리딩 시작할게요. 네, 4번 분들 이번 리딩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기다려야 될까 말까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특정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다려야만 하는 이유와 특정 기간 이후로는 기다려봤자 소용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리딩을 해드릴 테니까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참고사항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리딩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에 대한 현재의 감정을 알아보는 카드에서 소드 9번 카드가 나와 있어요. 자, 이분들도 지금 여러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면 최근에 또는 이별할 당시에 이분들이 힘든 일이 있었다거나 혼자 감당해야 될 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지금 이 정도면 여러분이 먼저 헤어졌다고 했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서 이렇게까지 힘들어하기가 힘들어요. 그것도 이분들이 먼저 찬 사람들이라면. 그 마음은 있어도 홀가분하거나 오히려 마음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별한 순간만큼은 그렇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좀 드물거든요. 찬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데 이렇게 힘들다라는 건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일 수도 있고 이별의 아픔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먼저 차놓고 이렇게 힘들다는 건 욱해서 홧김에 헤어지자고 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냉정하게 바로 이별을 받아들여서 괴로운 상태라거나 자기가 헤어지자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연락을 하기도 그렇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혼자 괴로워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떨어져야 될 때라는 카드가 나와 있어서 이분들 생각에는 잠깐 떨어져 있으면 두 사람의 문제가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었나 봐요. 그래도 이렇게 헤어지자고 했어도 설마 정말 우리가 헤어지겠어 진짜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좀 잡아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어 보여요. 처음에 한두 번 잡아보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아마 안 잡히셨을 거예요. 왜냐? 이렇게 쉽게 잡히면 이 충격요법이 소용도 없을 것 같고 또 자신이 실없이 헤어지자고 쉽게 말하는 사람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가벼운 사람으로 비춰질까봐 좀 냉정하게 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여기 또 불꽃놀이 카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도 꽤 진심이었고 나이가 좀 있으시고 연애 기간이 좀 기셨던 분들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졌을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살짝 자존심 싸움 또는 기싸움 같은,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과 오래 가야 되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타협점이 필요한데 그게 말처럼 쉽게 안 되니까 홧김에라던가 이런 충격요법으로 헤어지자고 해놓고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럼에도 연락을 안 하고 재회 요청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에는 펜타클 4번 카드가 나와 있어요. 와, 이분들 고집이 아주 세신 분들이라고 해요. 한번 마음 먹으면 쉽게 바뀌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홧김에 이별을 했다고 해도 이분들이 그냥은 아니에요. 정말 고쳐지지 않으면 이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 그게 확고했던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이분들이 나는 헤어지자고 하면 절대 안 잡아 라는 말을 했거나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이런 단호한 말들을 좀 여러분한테 많이 하셔서 이 사람은 절대 먼저 연락 안 할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거든요.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센 척 하시는 분들이 꼭 나중에 제일 먼저 연락이 옵니다, 여러분. 제가 상담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고집 세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마음 약한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집 세신 분들이 만난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란 사람이 이런 고집쟁이를 컨트롤 하시고 이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했던 분들이라는 그게 사실이거든요. 자, 얼마나 만남을 가질 때 신중했겠냐고요. 쉽게 얘기해서 정말 고르고 골랐다. 그동안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여러분은 그냥 내 눈에 확 들어왔다. 근데 그런 사람과 헤어졌는데 아무렇지 않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 누가 바람을 폈다거나 돈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분들도 지금 마음이 괴로운 건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분들을 얼마나 기다리셔야 하나를 본다면 펜타클 7번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7개월을 다 기다리셔야 이 말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만큼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아무리 오랜 시간 후라고 해도 한 번쯤은 다시 만날 인연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좀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아니에요. 성격이 급해서 절대 안 되겠어요. 이렇게 오래 못 기다리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못해도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일주일은 좀 기다리시고 아니면 진짜 열흘 뒤 딱 한 번 먼저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연락도 너무 자주 하셨고 몇 번을 잡아도 안 잡혔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에게 시간을 좀 주셔야 돼요. 못해도 7주는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이분들 못해도 7개월을 기다리셔야 되는 분들이고 7주라면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이 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 이유를 좀 말씀드려보면 이분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노력한 것에 비해서 자기가 만족할 만한 어떤 결과를 그리고 어떤 성과된 모습들을 보지 못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래도 자, 이 1개월 7주 그때까지는 여러분과 만나면서 아직은 그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라는 건 아닌 것 같은데로 바뀝니다. 내가 아직 이렇게 마음이 있다는 건 아직은 그래도 더 노력할 게 있다는 게 아닐까. 나도 아직 이 사람한테 다 못해준 게 남아있어서 미련이 남아있는 게 아닐까. 자, 그때까지는 이분들도 다시 만남을 제시해올 가능성이 높아서 7주 정도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다리신 지 좀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 왜 7주의 기간이 나왔느냐. 두 사람은 좀 더 떨어져 있어야 하는 기간이 좀 남아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주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7달이 맞아요. 이런 분들 정말 7개월 동안 안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과의 이별 뒤에 뭔가 그 7개월 뒤에 만났을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면 오히려 좋은 관계로 더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정리할 시간, 그 7주의 기다림의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하거든요. 그게 아닌 헤어지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지금부터 딱 7주까지만 힘들어 하세요. 이제 잡지도 마시고 이 사람 때문에 여기 이 소드 10번 딱 그림만 봐도 밤마다 불 꺼놓고 잠도 못 자고 이 사람의 카톡이나 SNS를 들여다보시면서 변화가 없으면 없는 대로 나를 잊은 걸까? 이런 생각? 뭘 하나 올리면 또 이건 누구랑 찍은 거지? 벌써 누가 생겼나?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이 이별을 온전히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적어도 1개월에서 7주까지는. 아, 그래. 나 싫다고 떠났지, 이 사람. 그래, 나도 이런 게 문제였지. 다음 연애 땐 똑같은 실수하면 안 되니까 나도 나를 좀 돌아보고 아, 된장 팔뚝살 봐. 뱃살 이건 또 뭐야. 아, 안 되겠다. 살이나 빼자. 또는 혼자는 심심하니까 운동 동호회나 들어볼까? 헬스장이나 필라테스나 끊어볼까? 아, 남은 거 살밖에 없네. 또는 아, 그동안 친구들도 못 챙기고 가족도 못 챙겼잖아. 부모님이랑 어디 놀러나 다녀와야겠다. 또 아니면 아, 주방 꼬라지 하거든. 대청소나 하자. 이렇게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는 그런 7주,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만 생각하면서 놓쳤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시작하시면서 한 달, 7주 아마 금방 지나가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분들을 이 7주 그리고 7개월 이상 기다려봐야 소용없는 이유와 그 이상 기다렸을 때의 부작용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의 다음 인연을 놓치게 된다고 하는 그런 큰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만날 생각도 안 하시고 그냥 오로지 이분만 바라보고 있으시면 들어왔던 인연도 나가게 된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순수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또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데 놓쳐요, 여러분이. 그리고 한 달 이상 지나서 두 사람이 재회를 한다고 쳐도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냉정해진다고 합니다. 또는 여러분이 냉정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아껴주고 사랑해줬던 그런 모습이 안 느껴진다고 해요. 자, 이때는 내가 준 만큼 너도 줘. 이런 게 있거든요. 뭔가 계산적으로 바뀝니다.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에 여러분 또는 상대방이 서로가 바라는 건 그 전의 모습일 텐데 너무나 바뀐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뭘 잘못했나? 자꾸 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뭔가를 받는 게 그게 마음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당연시 여기는 것도 나쁘지만 뭔가 대가를 바라고 주는 마음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손익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 이건 사랑이 아니라 비즈니스죠. 또 이분들이 전에는 여러분에게 뭐 하나부터 열까지 자신의 마음이나 모습을 전부 보여줬다면 이 뒤에는 좀 뭔가 비밀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사생활에 있어 오픈을 안 하려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벽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 아무래도 헤어진 기간 동안 이분들도 굉장히 힘드셨고 생각이 좀 많으셨겠지만 일단 그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평정심을 찾는 모습이라서 여러분도 이분들처럼 평정심을 찾지 못한다면 이 관계도 결국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로맨틱 뉴페이스도 놓치고 돌아온 전년이는 손해 안 보는 장사를 하려는 것 같이 보여지고 이러니까 결국은 이 만남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닐까 하고요. 또 재회를 하지 않고 마냥 기다리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게 이분들 이상하게 한 달 뒤에 마음이 서서히 괜찮아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눈이 가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시도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카톡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보여주기 싫어요, 일단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상처 주고 싶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결국 딴 사람 만나겠다라는 건데 그래도 여러분은 동요하실 필요가 없어요. 1개월에서 7주 동안 여러분 마인드를 잘 닦아 오셨잖아요. 내 삶의 묵은 때를 좀 벗겨내고 오시다 보면 여러분에게도 1개월 후 7주 후 반드시 로맨틱한 감정을 느낄 사람이 찾아오시니까요. 상대가 싫다고 하고 헤어졌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은 누굴 언제 어떻게 만나시든 상관없습니다. 아니, 상대방 분들은 여러분의 마음 헤아려 가면서 헤어지자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쵸? 대신 정말 그래도 이 사람이 돌아와 주길 바란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과 만남을 가진다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안 되겠죠. 그런데 또 새로 만난 사람이 너무 좋아. 그럼 굳이 감출 이유도 없어요. 나 버리고 떠난 구남친, 마음 아프던지 말던지 여러분이 신경을 쓸 영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서 괴로울 때 상대방은 한 번이라도 헤아려 줬냐고요. 자기 힘들다고 피하고 숨어 버렸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자, 몇 개월 뒤에 여러분이 꼭 이 썬카드처럼 아이처럼 해맑게 웃는 모습이시길 바라면서요. 사모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